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 김경희가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남편 장성택이 처형당한 뒤 6년여 만에 첫 공개 활동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설 기념 공연을 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도 우한 폐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첫 공개 활동이죠. 네, 지난 25일이었네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둘이 함께 설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김경희 전 비서 같은 경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동생이었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고요. 2013년 12월에 그 처형이 됐죠. 장성택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북한 매체가 김경희의 행적을 보도한 것이 2013년 9월 9일 그 당시 와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거네요. 네. 노동신문 1면에 사진이 실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그 옆에 이설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이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였어요. 그 다음 순서가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서열을 굳이 매기자면 김정은 그리고 김경희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것을 사실상 화면에 내보냈다는 것은 공식화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의 재등장을 놓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분석에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부인 이 장성택은 2013년 12월 국가전복 음모죄로 처형됐습니다. 네. 이후 김경희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숙청이나 자살 등 각종 추측이 난무했었잖아요. 네. 2013년 직후에 난 소문들을 볼게요. 네. 장성택 숙청을 김경희가 반대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숙청이 오히려 앞장섰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김경희 전 비서의 신병과 관련돼서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런 주장도 2013년에 나왔었고요. 백두혈통을 강조해온 김씨 일가의 주요 인물이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그러나 이제 다수였죠. 그러다가 2014년에 1월 달쯤에 희귀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 요양 중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 심장병 때문에 미국 의료진이 방북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음독 자살을 했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탈북인 단체에서 한 주장이고요.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북한에서 온 그 강명도 교수는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7년이 되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요양 중이다. 이런 데일리NK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양 근교에서 신병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장들이 2013년 이후에 김경희 신병을 둘러싸고 쏟아졌던 것이죠. 네. 이렇게 신변 이상설이 돌던 김경희가 공개석상에 나온 이 시점이 주목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백두산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이 고모 김경희를 등장시켰습니다. 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장성택 처형과 상관이 없이 건강 때문에 이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 다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정치적 해석을 그냥 경계하는. 그래서 신부전증, 고혈압, 뇌종양 또는 발가락 문제 등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가 다소 증세가 호전되면서 그냥 나온 것으로 보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실상 숙청됐다가 김정은이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다시 등장을 시킨 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성택을 숙청했잖아요. 그래서 네.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도 사실상 숙청했다고 봐야 된다. 다만 친인척이고 당시 직계 혈통이었잖아요. 백두혈통. 그래서 네. 차마 죽이지는 않았지만 숙청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러나 작년부터 지금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막 자력, 자강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이런 것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백두혈통 이른바 단합을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공개석상에 내보낸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말인데요. 오히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김경희의 건강이 악화돼서 공개석상에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경희가 만약에 물론 이제 지금 비공개로 있다가 갑자기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도 숙청하고 그리고 끝내 고모도 죽은 거 아니냐. 이거 독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소문이 막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모는 독살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살아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지금 물밑에서 돌고 있는 소문을 뒤집기 위해서 공개석상에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모부가 처형됐을 때 지금 현재 고모가 살아있다면 네. 이거 고모부 처형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고모도 동조했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지지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고모가 먼저 나서서 결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책략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또 태영호 전 공사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아무튼 고모와 조카는 김경희 등장을 통해서 어쨌든 장성택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김경희까지 장성택 숙청에 찬성했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김정은은 절대 그 장성택을 앞장서서 죽인 것은 아니다. 또 고모까지 죽이는 그런 패륜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른바 정치 선전을 위해서 내보냈다는 그런 어떤 태영호 공사의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고모 김경희를 등장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신감 문제라면 이미 주요 간부들을 다 숙청을 하고 특히 이제 장성택 숙청을 핵심으로 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정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자신감 때문에 지금 등장시켰다. 그것 자체로만 그것이 결정적 요인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려울 듯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두혈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한 목적 또는 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고모까지 죽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걷어내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김경희와 갈등이 있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김경희가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갈등이 좀 봉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갈등이 있었는지 또는 어느 정도나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심했는지 이런 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당시 권력 세습을 앞둔 시점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일가 내에 정말 비정한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실상 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형을 암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둘러싸고 그 김정남 가족 일가와 또는 김정남을 지지했던 사람들 일가 친척 사이에서 김정은과 얼마나 무서운 갈등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성택이 결국 처형됐잖아요. 네. 그러면 장성택을 둘러싼 사람들과 김정은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있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김경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성택과 김정은의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김경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강요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장성택의 편에 설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김경희에게도 물론 당시에 장성택과 김경희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굉장히 심각한 갈등, 내면적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경희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의 편에 서서 이제 후견을 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태영호 전 공사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갈등하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김정은의 편에 서고 또 마음속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분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태영호 공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장성택
숙청을 김정희가 먼저 나서서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김정은보다 김정남을 더 좋아했지만 김경희는 결과적으로 오빠의 어떤 지시잖아요. 네. 김정은의 권력을 물려주는 이런 유언대로 김정은을 옹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결정적 장애가 됐던 남편 장성택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거하는 일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장성택 숙청 당시 김경희의 어떤 묵인 혹은 지지 없이는 장성택 처형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의 어떤 권력 구조상 볼 때 네. 김정일의 그 다음 권력은 김경희, 장성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 없이 장성택을 죽이는 건 불가능했다는 것. 두 번째, 장성택이 숙청된 이후에 당 지도부로 승진한 사람들을 쭉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김경희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경희와 매우 친하게 지냈던 이른바 김경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최룡해, 박봉주, 조연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대부분 다 핵심 간부로 다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실무들, 그러니까 당 경공업부장 안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김경희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오른팔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최근에 당 국제사업 담당 부위원장 자리에 임명된 김형준도 당시에 김경희 라인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김경희가 오히려 앞장서서 장성택 숙청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갈등을 했다면 이번 등장이 갈등을 봉합했다는 증거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태영공사의 주장은 갈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간적인 고통은 있었겠지만 장성택을 수청했을 때, 그러나 정치적 갈등은 그렇게 오히려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반반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고모 김경희를 6년 만에 등장시키면서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태영공사의 분석대로 고모까지 죽인 사람이다, 정말 패륜하다, 이런 의혹, 그런 소문을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김씨 일가의 어떤 화합과 단합을 보여줌으로써 백두혈통 이런 어떤 최근에 그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과연 충성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제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네. 그동안에는 김정은에 대해서 미심쩍었는데 이제 충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민심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현재 북한 주민의 충성도를 좌우하는 것은 경제 문제인 거기 때문에 김경희 사건 때문에 주민들의 충성심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다만 그 정치적 효과 측면이지만 이후에 어떻게 북한 정권이 돌아갈 것인가, 이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김경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태영공사의 분석대로라면 김경희를 지금 이 시점에 보낸 이유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서 네. 김경희의 죽음이 아까 온갖 억측 때문에 김정은에게 해롭게 작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김경희가 74세인데 김경희의 사망 가능성을 이제 점쳐보자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김경희가 죽었다고 본다면 북한 사회 향후 전망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김경희가 74세 북한의 혁명 2세대를 대표하는 보수적 인사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권력이 큰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사람까지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혁명 1세대 그리고 혁명 2세대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60대, 50대 이렇게 젊어지는 혁명 3세대라고 굳이 억지로 붙이자면 그런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혁명 1세대나 2세대가 보여주었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긍지 이런 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7, 80대 혁명 세대가 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김여정 등 이른바 김씨 일가 내에서도 실용을 중시하는 소장파 세력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김정은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은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돼 비상입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북한 당국에서도 현재 우한 폐렴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죠. 네네. 지난 21일 이제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처장이 중국 여행사들에게 입국 중단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가 지금 발송이 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기 다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예 인적 교류를 지금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내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이동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평양으로 들어가는 국제 열차는 당연히 다 검사를 강화했고요. 네. 열차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는 북한 주민들도 엄격하게 지금 검열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의주 같은 경우 크게 증상이 없는데도 지금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약간 이상하다 하면 대부분 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스 때 그때 2003년이었어요. 그때도 네. 이제 이런 전염병이 유행을 했고 2014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참 있었던 때인데 그때도 북한이 통제를 강하게 했었거든요. 2014년 같은 경우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을 하면 신의주에서 21일간 3주 동안 격리를 시켜서 들여보내지 않았었어요. 다른 나라로. 지금 이와 비슷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으로 특사 파견됐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당시에 3주간 묶여 있었어요. 신의주에. 이런 조치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우한 폐렴 환자가 나와서 이제 막 걱정을 하고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네. 북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 것 같아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떠들썩하다, 매우 심각하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넘어오면 정말 큰일 난다, 막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동 차단하는 건 잘하지 않냐. 한 2주 정도 잠복기가 끝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6년 만에 나타난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